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요즘 한국 여권만 들고 갔다 하면 입국 심사가 빨라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한국 국적이 확인만 되면 빠르게 입국 심사를 해주거나 심지어는 라인을 아예 새로 빼서 입국 심사를 거의 안 받는 수준의 국가들이 생겨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경제 부국이거나 선진국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여행객들에게 특권을 줘서 입국 수속이 최대한 간단하고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로마에 입국한 한 여행객은 입국하려고 줄을 섰는데 코리아를 확인하자마자 다른 줄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셀프로 여권을 스캔한 다음에 입국하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는 EU를 제외하고 단 14개국만 이와 같은 스마트 패스 여권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나라가 적어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입국하는 시간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바이 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두바이 공항은 여행객이 증가하고 공항 트래픽이 끊이지 않게 되자 이탈리아와 비슷한 이 게이트를 만듭니다. 두바이는 10초 내에 여권 통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이 유일할 정도로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영국 역시 이 패스포트 게이트를 시행했는데 유럽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 미국을 포함 단 7개국만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히드로같이 트래픽이 심한 공항에는 혼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입국에 애를 먹는데 한국인들은 앞으로 그저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약 1시간 정도 입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전 세계의 G2라고 불리우는 중국조차 유럽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가 필요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기준에서 그렇게 한국의 대우를 받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우선 인천공항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상호간에 협력하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과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는 객관적으로 한국을 아예 선진국으로 분류해버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작년 실제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에 있어서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WTO 국가 분류에 따르면 OECD G20에 포함되는 동시에 고소득 국가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나라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IMF도 전 세계 선진국 10개 나라를 뽑았는데 미국을 비롯 한국도 10개국에 들어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 것이죠. 미국 다우존스와 S&P 같은 주가지수 산정기관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놓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공항에서 빨리 들어가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와 같이 한국 자체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쪽으로 바뀌면 국가 자체에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과 더불어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선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행 가시기 전에 해당 국에서 한국을 셀프 체크인 국가로 분류했는지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세계 조선업계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이 2020년 반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에 밀려서 조선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오는 데다가 이제는 남겨진 기업들끼리 몸집만 키우는 합병을 하며 생존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선업은 지난 몇 년간 최악의 저점 구간을 지났습니다. 수주 잔고가 목표치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고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었죠. 경쟁국가의 추격도 거셌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은 올해 11월까지 712만 CGT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1위는 지켰지만 2위 중국이 턱 밑까지 따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12포인트였던 수주 점유율 격차는 올해 1%포인트까지 좁혀진 상황이죠. 11월만 한정하면 한국은 일본에도 밀린 3위였습니다. 한국의 주력인 초대형 유조선 VLCC와 14만 제곱미터 이상의 LNG 운반선 발주량이 전년 대비 각각 58%, 30% 하락한 영향이 컸던 탓이었죠. 하지만 LNG 운반선 발주는 내년에 다시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진행하는 백척 규모 프로젝트, 사우디 아람코와 국영해운사 바흐리의 12척 신조 발주가 모두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 모잠비크, 골든패스, 아틱 프로젝트 이들도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내년 80척 내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 상황은 한국 조선사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합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작년 10월부터 연비가 높은 선박들의 용선료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선박은 경쟁국 대비 연비 경쟁력을 갖추어 있어 결국 글로벌 수주 경쟁은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죠. 여기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빅3가 대표됩니다. 다만 각 회사들이 신경 써야 할 개별 과제는 많습니다. 성과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건조 비용도 그만큼 늘어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LNG선의 건조 척수가 이제껏 국내 조선소가 건조해보지 않은 수준까지 높이 올라갈 예정인데 원자재 조달 및 인력 충원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건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업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일본 조선업계는 세계 조선시장에서 괴멸할 위기에 처해 스스로 조선업을 포기하거나 아예 몸째 부풀리기 전략을 택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본 조선업에서는 견고하게 버티던 미쓰비시 중공업과 카와사키 중공업에서 조선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미쓰이 ENS까지 조선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었죠. 일본 5대 조선업체 중 이마바리 조선소와 JMU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조선소만이 남고 사라진 것이죠. 미쓰이 ENS는 조선업을 포기하는 이유로 한국 및 중국 조선업체들과의 경쟁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LNG선 신규 수주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본 최대급 조선소인 나가사키 조선소에 미쓰비시 고야기 공장을 매각하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한국이 전범기업에 한 방 먹인 것 같군요. 이들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미쓰이는 군함과 같은 특수선에만 집중하고 있고 미쓰비시는 상선보다는 해양, 단순 구점을 제작 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카와사키는 중국 업체와 현지 합작 법인을 세워 상선 산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한국의 조선업에 일본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이 정도일 것이라 일본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업체 5개 중 3개가 포기하고 이제 겨우 남아있는 2회사도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해외로 진출하기보다 일본 내수에 거의 의존하면서 내수산업으로 전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12월 19일 주요 분석기관에 따르면 일본 조선사들이 올해 보유한 수주 잔량 가운데 무려 70%가 일본 자국 선주들이 발주한 물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박 척수 기준으로 일본 선주들의 발주 물량이 총 466척이었으며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 발주량은 각기 90척, 84척, 15척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유니버설 조선과 IHI 마린을 합병해 자국 2위 조선사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를 출범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 조선사를 꺾기 위해서 한 발 앞서서 조선선 간 합병을 추진했지만 호기롭게 합병한 계획이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글로벌 수주 역량 제고를 위해 조선선 간 합병을 통해 몸집 키우기를 진행했지만 자국 발주 의존도는 더욱 심해진 것이죠. 당시 수주 잔량 중 자국 선사 발주 비중은 60% 수준이었는데 합병 7년이 지난 지금 70%로 자국 선사 발주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수주 물량 전체가 해외 발주로 채워진 한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이 몸집 키우기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내수화 경향이 커진 것은 기술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9년 도쿄대학교를 필두로 조선 관련 학과를 폐지해 현재 대학에서 조선업 관련 학과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시 일본 조선업은 조선 합리화 정책의 영향으로 동경대학교를 시작으로 조선학과가 폐지된 이후 선박 분야 설계 인력의 배출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박 설계 분야의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배출이 사라진 일본 조선업은 매우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죠. 기술력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대적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쟁력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기술력 제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단순히 몸집 부풀리기만 집중하다 보니 글로벌 수주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경우 일본 선사들은 자국 조선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술이 앞선 한국 선사에 물량을 내줄 정도입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병을 통해 설계 인력을 한데 모으기 위한 일본 조선업의 노력에도 일본 대형 선사들은 한국 조선업의 LNG선 발주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 선사가 발주해 한국 조선업이 건조한 LNG선 중 8척은 이미 운항을 하고 있고 현재 14척이 추가로 건조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의 증진과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재차 몸집만 키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두 업체인 일본 1위 아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최근 자본, 업무 제휴를 체결했는데 곧 양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합작사를 만들 태세입니다. 이로써 합병에 준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조선업계 규모 확대로도 한국을 잡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예정된 한국 조선업의 일본에서의 결합 심사를 해박 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 악화를 빌미로 일본 경쟁 당국이 목리를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한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민낯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이죠. 일본 국우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대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반응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몰락하는 일본을 상징하는 뉴스다. 일본에 두 동강 부러진 컨테이너 수송선을 보면 답 나오지. 한국의 시대잖아. 가와사키 중공업도 로봇과 항공기로 방향을 전환했고 IHI도 터보 등의 비선박에서 사업 전환하는 시대야. 일본은 무엇을 해도 이제 내리막길이네요. 주가만 위세가 좋을 뿐이죠. 한국을 질투하는 일본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해전에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에 이길 수 없는 것. 한국의 조선 수주가 세계인데 우익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분야도 한국의 승자인가? 역시 일본은 777 못하네. 한국에 계속 패배하고 있어 웃음만 나온다. 이 분야는 한국의 집념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 조선은 이런 집념이 있기는 한 건가? 슬프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만의 세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적자수주입니다. 나라 돈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진짜 국영이라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덤핑하거나 돈을 적게 받는다고 내구성 떨어지는 침몰하는 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다. LNG 관련 지적재산권은 미국과 프랑스와 북유럽 지역이 모두 잡고 있어 한국 등 기타 국가 등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한국 경제에 문제 없겠네. 그렇다면 일본에 의지하려는 수치스러운 짓 하지 마. 해냈구나. 한국 젊은이는 조선업계에 취직해라. 그리고 일본에는 절대 오지 마.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아니면 벌써 망했겠지. 한국의 LNG선? 놈들이 제대로 내압 탱크를 만들 수나 있는 것인가? 겨우 배에 소매에 온 나라가 필사적인 모습이 웃기다. 바보같이 한국은 덤핑을 또 했네. 이젠 나라도 체력이 없어서 피만 흘릴 뿐이야. 오, 잘 됐네. 빨리 일본에 살고 있는 바보들 모두 데려가라. 중국, 한국에게 싸게 배를 만들게 하고 필리핀 선원들을 운항시키고 일본인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지시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 일본인들의 반응을 요약해봤습니다. 일본인들도 일본 조선업이 휘청이는 데 대해 현실 인식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안타까울 정도로 처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며 앞으로 2020년에는 조선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우선 LNG, 액화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 카타르가 대형 LNG선 최대 100척을 발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이며 또한 내년 환경구제 강화로 폐선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좋은 기술력과 신뢰의 한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되길 예상하며 2020년이 더욱 희망찬 한국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